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으로 서울 지역 CCTV 위치를 구글 지도 위에 표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앱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지역 CCTV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에 위도 경도값을 구한 다음 JSON 파일 포맷으로 변환해서 내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글 시트를 이용한 지오코딩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공유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고 API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역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개발할 앱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에뮬레이터를 통해 실행을 해볼까요? 앱을 실행시키면 구글 지도가 보이고요. 그 위에 아이콘으로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아이콘으로 CCTV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마커가 지도 가운데로 이동이 되고 그 위에 툴팁이 뜹니다. 제목으로는 그 CCTV의 설치 목적 그리고 위도, 경도가 표시되고요. 또 빨간색을 클릭해 볼까요? 빨간색은 생활 방범 CCTV를 뜻합니다. 위도, 경도가 표시되고요. 녹색은 시설물 관리 등 기타 여러가지 목적의 CCTV, 파란색은 교통단속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CCTV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클릭했을 때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툴팁을 클릭하면 다시 상세하게 CCTV 카메라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왼쪽 asset 폴더에 카메라 JSON 파일이 있는데요. 카메라 JSON 파일들을 보면 이렇게 CCTV 정보들이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CTV 정보는 연번, 그리고 관리자, 주소, 그리고 타입, 그리고 카메라 개수, 해상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읽어서 지도 위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 키 내장은 원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API 키라고 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구글에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직접 키를 넣는 것은 보안상 권고하지 않고요. 대신에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 안에 이렇게 키를 정의를 하고 이것을 매니페스트에 가져다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깃허브나 기타 소스코드 관리 툴에 체크인하게 될 때 이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은 체크인되지 않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체크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스코드를 동료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더라도 민감한 키 정보는 공유를 하지 않게 되고요. 다만 이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은 빌드 시스템이나 개발자 PC에만 설치해서 사용하면 누출될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로컬 프로퍼티스는 개발자 PC, 빌드 시스템에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이런 곳에는 키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이것을 소스코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JSON 파일과 키를 내장했으니 이제 프로젝트 설정을 한번 볼까요? 구글 지도를 사용하기 위한 종속성 플레이 서비스 맵을 추가하고요. 내장된 JSON 파일을 읽어서 클래스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JSON이라는 컨버터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JSON 파일을 가지고 클래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로는 JSON, 잭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JSON이 가볍고 작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JSO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프로퍼티스 파일에 있는 이 키를 읽어서 매니페스트에서 쓰도록 하는 기능은 그래들 빌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을 써야 되는데요. 그 플러그인은 이름은 프로젝트 수준의 플러그인 시크릿 그래들 플러그인 정의를 해주었고요. 모듈 수준에서의 플러그인 마찬가지로 동일한 플러그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정의를 해주어야 로컬 프로퍼티스에 있는 이 키 파일을 읽어서 매니페스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설정을 했으니 코딩을 해봐야죠.
우선 지도를 화면에 추가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메인의 레이아웃 파일에 구글 지도 프래그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구글 지도 프래그먼트 이름은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인데요. 프래그먼트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라고 하시고, 크기는 전체 폭, 전체 높이를 다 이용해서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를 내장했습니다. 이렇게 내장된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앱을 실행시키면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onCreate에서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초기에 표시되는 지도의 위치는 위도 경도 0인 곳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곳,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이나 인천이나 특정한 지역을 중심에 놓고 지도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 지도가 초기화가 다 된 이후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에서 생성한 맵을 가져오고, 이 맵에 초기화가 다 되었을 때 호출해주는 리스너를 걸어주면 됩니다. 리스너를 걸어주는 API는 getMapAsync를 걸어주면 되고요. 이 API에서 이후에 이렇게 리스너를 정해주면 지도가 화면에 보여지고 초기화가 다 되면 이 콜백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콜백에서는 파라미터로 구글 맵이 전달되는데요. 이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로 설정을 바꿔주기 위한 API로는 무브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글 맵에 무브 카메라를 호출해 주고요. 파라미터로는 카메라 업데이트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위도와 경도 값을 가지고 카메라 업데이트라는 파라미터를 만들고, 또 지도의 확대 레벨 16F, 여기서는 실수기 때문에 F를 붙였습니다. 지도의 확대 레벨과 위도, 경도, 위치를 주게 되면 이것이 화면의 중심 그리고 지도의 축적 레벨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일정 이상 축소가 되면 맵이 아이콘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특정한 줌 레벨 이하로 더 축소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Set Minimum Zoom Preference 14, 즉 줌 레벨 14보다 더 작게는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되지만 축소는 이것이 최소로 축소된 것이죠.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도의 초기 설정 값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는 JSON 파일을 읽어서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JSON 파일은 asset이라는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텍스트에 asset, open, 파일 이름을 주고요. 여기서 이제 버퍼드 리더를 만들고 read 텍스트를 통하면 이 JSON 파일을 읽어서 스트링 형태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 형태로 가져온 것을 JSON을 이용해서 JSON from JSON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JSON 값을 전달하고요. 어떠한 클래스로 변환할지 그 클래스 타입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요. 그 클래스 타입은 카메라 맵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즉, 이 JSON 파일을 읽어서 카메라 맵이라는 형태의 클래스로 객체화를 할 건데요. 이 카메라 맵은, 자, 보시면 카메라 맵은 어레이로 리스트로 카메라라는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카메라는 다시 주소라든지 카메라 각도, 그 다음에 보관 일수와 같은 이런 상세 정보를 갖는 카메라 클래스가 정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와 카메라 맵은 사전에 이 JSON 파일을 보고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New Kotlin Data Class File from JSON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JSON 파일을 복사해서 제너레이트 하면은 자동으로 카메라와 카메라 맵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역시 이전 영상에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이 JSON을 통해서
제이슨 파일에 있는 카메라 맵이 클래스 객체화되어 카메라 맵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맵에 어레이로 담겨져 있는 카메라를 for each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야 되겠죠. 카메라 타입이 생활 방법이냐, 교통 단속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목적이냐에 따라서 핑크, 블루, 그린 이 세 가지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생성하고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마커를 추가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구글 맵에 add 마커를 통해서 마커를 추가하는데요. 이 마커 옵션은 어떤 형태의 마커를 만들 것인지 옵션을 설정하는 것인데 아이콘으로는 위에서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 설정이 됐고요. 위치는 카메라의 레티튜드, 카메라의 롱지튜드, 즉 카메라의 위도 경도 값을 가지고 위치를 설정하고 마커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툴팁의 제목에는 카메라의 타입, 즉 생활 방법이냐, 교통 단속이냐 또는 기타 다른 목적이냐를 제목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보조 설명에는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커 옵션을 만들고 이것을 구글 맵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 툴팁을 클릭했을 때 상세 화면으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카메라 객체 값을 이 마커에 태그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클릭 리스너가 발생했을 때 마커에 태그를 꺼내보면 어떠한 카메라에 대해서 클릭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바로 그 툴팁, 여기서는 인포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인포 윈도우에 클릭 리스너를 걸어두고 위에서 태그로 걸어둔 이 카메라 객체를 다시 가져온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한 인텐트를 만들어줍니다. 인텐트는 카메라 액티비티라고 하는 인텐트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오너, 어드레스, 올드, 타입 등 카메라 객체에 있던 모든 속성들을 다 put extra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액티비티에서 전달된 속성을 끄집어내서 화면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카메라 액티비티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명, 도로명, 지번 설치 목적 이렇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 액티비티가 실행되었을 때 앞서서 전달된 인텐트에서 엑스트라를 꺼내는 거죠. 오너, 어드레스, 올드 이러한 엑스트라 값을 꺼내서 레이아웃 파일 내에 각각 엘리멘트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살펴보면 지도가 초기화되면 초기 위치로 서울시청의 위도 경도값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확대 레벨을 주어서 초기에 지도의 위치와 확대 정보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하로 더 축소되지 않도록 설정을 막아주었고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카메라 맵 객체로 변환을 하였고요. 카메라 맵 객체에 있는 대략 한 230여 개 정도의 카메라를 루프를 돌면서 타입에 따라서 아이콘을 설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add 마커를 통해서 아이콘과 위치와 툴팁의 제목 그리고 보조 설명까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마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에는 어떠한 카메라를 가지고 마커를 만들었는지 그 카메라 객체를 태그로 연동을 시켜 주었고요. 툴팁을 클릭했을 때는 연동된 카메라 객체를 가지고 와서 카메라 액티비티, 디테일한 카메라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액티비티로 런칭을 하는데 이때 인텐트의 엑스트라로 다양한 카메라 속성 값을 넘기고 카메라 액티비티에서는 인텐트에서 그 속성 값을 가져와서 레이아웃 파일에 바인딩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하면 화면에 지도가 뜨는데 설정한 것처럼 서울시청의 위도, 경도, 좌표가 지도 중심에 보여지고 있고요. 16레벨의 줌 레벨 그리고 확대는 되지만 축소는 2 이상 축소가 안 되도록 미니멈 축소 레벨을 14로 정의를 했고요.
클릭을 하면 클릭된 아이콘이 지도 가운데로 오게 되고 툴팁이 뜨는데 툴팁에는 CCTV 타입, 위도, 경도가 표시되고 이 툴팁을 클릭하면 CCTV 정보를 가지고 상세 화면 액티비티로 전달이 돼서 상세 값을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JSON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는 CCTV 목록을 화면에 마커로 표시하고 그 마커를 클릭했을 때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로 전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